자, 200만 명의 조선족을 포함해서 아까 1억 2천만 명의 동베이란 동북 사람이 있어요. 동베이란 중국 사람들도 동베이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있다. 이게 중국 지도인데요. 약간 이게 풍자적인 지도예요. 근데 조선족이 200만 명이에요. 자, 풍자적인 지도인데 이게 중국 지도예요. 근데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인들 스스로 보는 동북은 그냥 닥치고 춥다예요. 그냥 렁. 이게 그냥 중국인들이 그려놓은, 재미있자고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동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추운데요. 그래서 실제로 동베이란을 검색하면요. 동베이란을 이렇게 검색하면 너무 준비한 게 많은데 얘기가 다 넘어갔구나. 자, 동베이란을 검색하면 잠깐만, 얘기가 일로 갔지? 찾아볼게요. 이미지 좀 바꿀게요. 난리야. 여기 있다. 对不起. 실제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려고 중국인이 생각하는 동베이란을 얘기해 드리려고 이제 동베이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검색이 돼요. 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베이란은 중국 포털에 딱 검색을 하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춥다, 추운 곳. 그리고 추운 곳이고 이렇게 몽고랑도 이렇게 지형적으로 몽고랑도 맞닿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 되게 건장하다. 되게 왜 덩치 크다. 여자건 남자건 좀 덩치 크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동북 사람은 드세다인데요. 동북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본인들은 용맹하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거쳤고 우리는 정말 최북단에서 나라를 이렇게 수호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남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방 동북 삼성 사람은 드세다. 동북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기들은 용맹하다, 용감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 남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저기 있잖아요. 남방인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북방 사람들은 남방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남방 사람들은 북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로 이렇게 비하하는 게 있어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근데 북방 사람은 남방 사람한테 이렇게 걸어다니고 약간 돈 밖에 모르고 돈의 노예 같아 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반면 남방 사람들은 북방 사람들을 용감한 거랑 한 끗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도 용감하면 뭐하다고, 남방인들은 북방인들이 용감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뭐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용감하다고 한 끗 차이. 그렇죠. 남방인들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남방인들은 북방인들을 평가할 때 무식하다. 조금 좋게 얘기하면 사업 수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돈 벌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뭐 용맹하고 용감하다, 뭐 이렇게 상남자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바이두에다가 동북인을 검색하면, 동베이란을 검색하면 전부 술 먹고 이렇게 개꽐라된 사진들이 많이 검색이 돼요. 전부 막 짠하고 있고 막 술병 쌓아놓고 허세 떨고 있고 막 이런 사진들이 진짜 많이 검색이 돼요. 제가 검색해온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호방한 것과 좀 관련이 있나봐요. 그래서 동베이란을 검색한 검색 결과예요. 그래서 再来一瓶再来一杯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개꽐라인데 再来一杯 한 잔 더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이게 검색한 결과 이렇게 병나발 뭐 요거 먹고 저거 먹고 다 섞어 먹어, 잘 먹어, 이런 검색되고요. 그리고 이런 허세짤들, 이게 설정이겠지. 설마 뭐 이 사람이 뭐 괴물도 아니고 이렇게 먹은 거 아니지만 이게 허세짤일 것 같은데 동북인들 스스로 느끼는 이게 허세인 거야. 그래서 요런 짤들 검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방 사람들이 이렇게 술이나 먹고 이게 용감한 게 아니고 무식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북 사람들이랑 잘 맞아요. 因为我爱喝酒所以我跟东北人就谈得来.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북 사람들이랑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남방 사람들이 동북 사람들을 약간 비하할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놀리기 딱 좋으니까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동북 사람이랑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논할 거야. 아니면 동북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면 뭐가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동북 사람이랑 뭐가 필요할까요? 자, 동북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면 需要什么? 그렇죠. 需要喝酒. 같이 약간 술을 먹는 이런 게 좀 필요해요. 明白吗? 그렇죠. 술과 고기, 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cheers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나중에 똥베이를 검색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광동 사람을 검색하면 죄다 이상한 거 먹는 거 되게 막 쥐 벗겨먹고 이런 게 나왔었고요. 이번에 똥베이를 검색하면 술 먹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검색이 되고요. 실제 똥베이에 가면 오지게 줘요, 진짜. 먹고 죽을 정도로 계속 줘, 계속. 원래 이렇게 중국인들은 막 술을 되게 권하고 막 억지로 먹어 막 이런 건 아닌데요. 동북 삼성에서는 좀 먹어줘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채팅방 분위기 괜찮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동북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성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비즈니스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동북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물론 뭐 술도 필요하지만 그때 광동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로 중국인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동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광동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그게 추워서 발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전쟁이 많았던 곳이니까 전쟁과 또 술은 또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추워서 술의 도수가 더 높아진 것도 있겠죠. 자, 못 마시는 척, 괴로운 척 마셔주면 더 즐거워함. 그리고 나같이 여자가 마셔주면 또 되게 더 즐거워함. 아주 그냥 계약이 술술 성사되는. 하다 술을 권하는데 거절하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지역에 따라서는요. 못 마시는데 먹고 객관라 되는 것보다 중국에서는 중요한 게 먹고 객관라 되는 게 더 실례예요. 못 먹는데 억지로 받아먹고 깔라 되는 게 실례지 일반적으로 중국 전역에서는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얘기하고 차를 마시면 돼요. 근데 동북 삼성에서는 조금 못 먹으면 사양은 되긴 하지만 쟤랑 친구가 될 수는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동북 삼성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대신 같이 좀 맞춰주고 약간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잠깐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마시는 척 해주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주량이 약해도 그 스킬이 있어요. 내가 누나가 이런 얘기까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주량이 약해도 물론 저는 뭘 버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형아들한테 천천히 배우면 되고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스킬을 보여주면 그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의 술 문화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해놨어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님은 위에다가 공부해버려. 얼마나 비싼 건데.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비즈니스에서 술만 냅다 먹는다고 그들하고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를 들으실 때는요. 우선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광동 사람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지금 이 동북 삼성에서의 비즈니스 스킬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차이나 머천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서머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책 한 권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서머리에서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 동북 삼성에서 비즈니스 하실 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동북 삼성의 친구들과 비즈니스를 논하려면 우선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말 있죠. 몇 번 나온 말이에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先做朋友再做生意. 이게 동북 삼성에 가장 착 잘 맞는, 가장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우선 친구가 돼야 되는 거. 광동에서는 안 통해요. 광동은 친구 안 돼도 괜찮아요. 가격만 맞으면 돼요. 실리 있게 하면 돼요. 근데 동북 삼성에서는요. 가격이 안만 맞아도 아무리 실리가 있어도 너랑 나랑 친구가 아니면 같이 사업은 하지 않아요. 자, 先做朋友再做生意. 먼저 친구가 된 후에
그 후에 시영이 사업을 논해야 한다. 이게 동북삼성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민바이마. 그렇죠. 스카이님 쓴 게 맞습니다. 스카이님 고등학생인데 쓴 거 아주 좋습니다. 친구 되는 게 먼저라는 거. 광동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북방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은 폭력 범죄가 많아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중국의 북방 사람들은요. 싸울 때는 담력이 있어요. 싸울 때는 용감하지만 사업할 때는 되게 소심하대요. 그러니까 광동 사람들은 이런 싸움 같은 걸 벌리지 않아요. 싸움하는 자체를 언쟁하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대신에 사업을 할 때는 약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그 단위가 좀 다른데 광동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북방 사람들은요. 싸울 때는 담력이 있고 남자답고 막 상남자지만 사업에는 약간 소심한 경향이 있대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동북 사람들은요, 야, 광동 사람들 저 돈밖에 몰라. 광동인들 저 째째해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한 푼 한 푼 되게 아깝고 막 이렇게 비웃지만 사업할 때 광동 사람들이 되게 대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카싱도 나오고 마하통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와, 리카싱 돈 존나 많이 벌었네. 마하통, 와, IT 왕자님이네. 되게 부러워해요. 그치만 그들 스스로 이렇게 대범하게 사업을 하지는 못한대요. 근데 물론 이게 전체 동북 사람 그 1억 2천 명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어떤 모 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평균을 내서 평균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조금 중요한 얘기들 나옵니다. 네 번째로요. 광동 사람들은 서양이랑 항구에 있다 보니까 서양 문물들을 빨리 가지고 오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거를 되게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비싼 물건을 팔 때 되게 비싼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그쪽이 테스트 베드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동북삼성은요. 뭐든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겁이 소심하니까 이쪽으로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미 떴어. 그러면 그걸 성공한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동북삼성에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해요. 민발마. 그러니까 남방 사람들은 일단 새로운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돈이 될 것 같으면 곧바로 거기에 적응해서 그걸 사업으로 이어가는데 동북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뭐든지 다 늦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뭔가 약간 의심도 많고 소극적이라서 이미 딴 데서 빵 터지면 체인점도 제일 늦게 생기는 동네.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 모텔 체인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은 광저우에 생기고 그 다음 상해 갔다가 절강 쪽으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체인이 들어오는 데가 똥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보티젤리님 리액션 좋습니다. 우리 보티젤리님은 아주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빵 터지면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큰 돈은 못 버는 거지. 그치만 그냥 안전하게 가는 거지. 소극적으로. 민발마 안전하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북삼성에서는요 계약서는 그냥 종이대가리예요. 계약서보다는 한잔하는 게 더 유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남방에서는 계약서, 그러니까 남쪽 우리 광동에서는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어떤 규정들이 굉장히 나중에 뭐 일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북방에서는 동북삼성에서는 계약서는 그냥 종이예요. 그냥 종이고 계약서 백날 써 있는 것보다는 인정으로 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계약서에 3조 2항, 계약서 3조 2항이 써 있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쌓았던 그 우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북삼성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기요 미스장 아니면 미세스장 갑자기 그 3조 2항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막 법률 조항 막 들이밀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수많은 술을 마시면서 쌓아놓은 그 공든탑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민발마. 그래도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데 결국 친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동북삼성의 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거 있다. 동북삼성 얘기를 딱 검색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1화가 있어요. 동북상인을 얘기하는 1화인데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해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동북삼성은 장사꾼 기질이 아니라 약간 장군 기질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부 삼성의 어떤 시골에 사는 아저씨가 자기가 농사 지은 뭐 옥수수를 가지고 그걸 시내에 팔러 왔어요. 근데 자기가 딱 되게 막 피땀 흘려서 한 옥수수인데 너무 싸게 사려고 하는 거야, 소비자가.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러면 그 판매하려는 아저씨가 빡쳐. 야, 쉽게 처먹지 마. 안 팔아. 쓰레기통에 버려. 그래서 손님 보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니까 뭐 네가 안 팔면 이까짓 거 뭐 10원 20원 안 벌면 안 벌지. 내가 안 벌면 안 벌고 말지. 내가 이거 너한테 굽신굽신하면서 이거 안 팔아. 이게 약간 동북 삼성인의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요? 야, 이거 내가 고작 20원 벌겠다고 내가 그때 한볕에서 이거 옥수수 만든 줄 알아? 먹기 싫으면 처먹지 마. 뭐 그런 요게 약간 동북 삼성인을 이야기하는 단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요건 살짝 극단적이긴 해요. 그치, 약간 팩이 있어. 그러니까 남방 사람들이 느끼기엔 어때? 이게 용감한 게 아니라 이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 안 맞춰주고 그냥 안 팔고 마는 거야. 약간 쿨내 나는 게 약간 동북 삼성인데요. 뭐 이걸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북 삼성이 그러면 관시 제대로 한 곳인가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 그치만 금액이 20억이면 급식급식 옥수수랑 어떤 다른 제조업에서 만드는 막 그런 거랑 좀 틀리겠죠. 자, 5번째 6번째 술래기 빠질 수 없는데요. 맨정신으로 회의실에서 펜대가리 굴리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술을 조금 마시고 서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우리는 형제야 뭐라고 벙요 이 상태에서 비즈니스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체면 문화에 대해서 학습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중국인과의 비즈니스 팁, 동북 삼성이랑 제일 잘 맞지 않아요? 자, 술을 마시고 살짝 기분 좋은 상태에서 우리는 형제,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의형제. 이때 근데 우리 거 사주세요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민발마. 그리고 대신에 개깔라 되시면 안 돼요. 중국에서는 꽈나 되시면 안 돼요.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요거 되게 디테일한 좋은 설명인데요. 동북 삼성 사람들은 살짝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남방 사람들한테 하듯이 저희가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뭐 3안이 있고 A 방법, B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너님이 고르세요. 이런 식의 비즈니스는 별로 좋지 않대요. 그냥 한국 측에서 아예 정확하게 과정이나 방법을 딱 정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제시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광동 얘기할 때는 광동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것들은 다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완전 반대야. 이번에 완전 반대로 동북 사람들은 뭘 막 이렇게 사고하고 막 이렇게 사업적으로 막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1안, 2안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줘 라고 대신 공손하게 통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남방 사람에게는 아웃라인만 정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북방 사람한테는 가이드라인을 디테일하게 해서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민발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그로도 같이 있지만 나름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리드해 주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귀찮은 거 다 우리가 해서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요, 5를 만들려고 하면 5를 만들고 4를 만들려고 하면 4를 만들어요. 대신에 뭐 5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7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달라 그러면 딱 지켜가지고 주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월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2월 28일부터 일 시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딱 명시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동북 삼성의 경우에는. 그쵸, 상남자지만 귀찮은 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사고하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정해서 해달라는 거지. 민발마. 자, 그리고 8번째로 요게 좀 정리된 버전이 이거예요. 총 10가지인데요. 요게 좀 정리된 버전이, 그들을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행동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요게 이렇게 동북 삼성의 아까 그 6번, 7번한테 종합해서 얘기하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딱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不明白吗？这不是我说的，这是在一家著名的教授说的，是传达给你们的。好的，대호来了。 자, 9번. 요거는 제가 그때 관시 얘기할 때 잠깐 들려드렸던 건데요. 이건 동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북방, 뭐 북경, 뭐 호남 이쪽 지역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9번째는 바로 만나자마자 광동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근데 저희 물건이 20원인데요. 15원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아, 날씨 되게 좋죠?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와이프분 진짜 미인이시네요. 이런 쓸데없는 스몰 토크들을 충분히 다 하고 나서, 근데 우리 제품이 20원인데 형님이시니까 한 18원 정도에 가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광동에서는 이렇게 스몰 토크 하는 게 되게 실리적이지 않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광주나 심천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몰 토크를 준비해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북 삼성으로 곧바로 사업 진출을 하실 계획이라면 스몰 토크 거리를 많이 준비해 가셔야 돼요. 뭐 가족 얘기, 날씨 얘기, 약간 뭐 중국 경제를 조금 칭찬하는 얘기, 그리고 뭐 어떤 대신 뭐 정책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스몰 토크들 좀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애드립이 없으신 분들 똑같이. 근데 광동에서 사업을 하실 거면 그냥 곧바로 가격 얘기를 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건 또 호탕함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야. 이것도 친구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냥 너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 어그로가 왔어. 그래서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수업하라고 해. 그럼 내가 기분이 빡치잖아. 근데 뭔가 자기에 대한 정보도 좀 주고, 이렇게 지식이나 뭐 우리 매니저님들처럼 나랑 이렇게 친구가 된 상태에서 누나 이제 수업하죠 라고 얘기하면, 아, 네, 수업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난생 처음 보는데 막 와가지고 막 동쿠님 같이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방송 공부나 하세요 이렇게 쓰면 기분 나쁜 것처럼 똑같아요. 스몰 토크를 조금 하고 일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동북 삼성 사람은 옆에 제갈량, 장자방 같은 보조해줄 인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요거 되게 별거 아닌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데 좀 중요해요. 동북 삼성 사람한테는요, 근데 이거는 중국 전역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 식사, 술 접대 이렇게 할 때 성대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동북 삼성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는 보통 이제 심천에 있는 본사랑 많이 일을 했었는데, 그거는 남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어쨌든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체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나 술 접대를 우리가 다른 바이어들 왔을 때 하듯이 되게 소박하게, 일본인들처럼 막 소박하게 해주면 이 새끼들 우리 무시하나?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동북 삼성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인과의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징커를 조금 샹칭宽待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 얘네가 나를 그래서 손님으로 모시는군, 그렇군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회식을 조금 성대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짱이와는 설 세뱃돈으로 월급을 2배를 썼다고 하던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인의 하루 용돈 기입장 중에는 런칭페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런칭페이가 식대 다음이에요. 식비 다음 런칭페이. KTV도 가야 하나요? 그런 것도 좋아하면, 그럼 대부분 다 좋아하니까 보내드리기는 하죠. KTV 잘 알아보고요. 여자 나오는 데인지 노래만 겁나 부르는 데인지 여자가 나오는 데인지 꼭 알아보셔야 돼요. 여자가 안 나오고 노래만 겁나 부르는 데면 KTV 갔다가 요거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대표님을 거기에 이렇게 투입시켜드려야지, 열나 노래만 부르는 데인데 가면 뭐 슈퍼스타 K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개욕 먹어요. 한번 꼭 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거, 요까지 10개가 이제 동북 삼성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를 할 때 이야기들이었고요. 실제 동북 삼성으로 본인이 뭔가 중소기업 뭐 진출하는 게 아니더라도 해외 사업팀에 계시면서 이쪽 지역에 뭐 분사를 낸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저명한 교수님이 정리해서 쓰신 거를 제가 전달 드리는 거니까 완전 이렇게, 대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동북인들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 중에는 약간 남방 기질이 있는 동북인들도 당연히 있는데,
일반적인 동북인들의 습성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표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표본으로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방 남방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되게 상충되는 게 많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남방이랑 되게 틀리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기후적인 거, 지리적인 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남방에서 이상한 동북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용감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어쨌든 평균적인 얘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막 제가 아는 사람은 안 그렇던데요? 제 친구는 조선족인데 안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이거를 이렇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를 평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문화에 대해 평가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지리적인 위치나 뭐 기후적인 혜택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 문화가 형성된 거지. 그래서 우리랑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그걸 우리가 뭐 얘네들 왜 그렇게 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이렇게 평가하실 필요